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 단지를 스쳐 지나갔다. 48층짜리 쌍둥이 타워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그랜드힐 레지던스. 이곳은 평당 가격이 억 단위를 훌쩍 넘어가는 그야말로 상류층만이 발을 들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아파트 정문 경비실. 작은 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낡은 경비원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고 묵묵히 CCTV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형용할 수 없이 깊고 날카로웠다. 그의 이름은 윤태산. 그랜드힐 레지던스에 온 지 이제 6개월째 되는 경비원이었다. 아니, 적어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저기요, 경비원 아저씨. 날카로운 목소리가 경비실 문을 두드렸다. 윤태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온몸에 명품을 두른 젊은 여성이었다. 최신형 루이비통 가방을 팔에 걸치고 10cm가 넘는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이름은 박가영. 34평형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었다. 네, 말씀하세요. 윤태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가영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아, 진짜. 택배가 또 잘못 왔어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34동 304호라니까요. 304호. 우리 집 현관 앞까지 가져다 놓으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입주민께서 요청하신 건 현관 앞 배송이 아니라 경비실 보관이었습니다. 택배 기사분께서 에이, 됐어요.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냥 갖다 주면 되잖아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가영은 말을 자르고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SNS에 뭔가를 올리는 모양이었다. 나중에요. 지금 바빠서. 그냥 거기 놔두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다. 윤태사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다. 이런 일은 비단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윤태사는 수없이 많은 무시와 무례함을 견뎌야 했다. 어떤 입주민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반말을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리고 가영은 그 중에서도 특히 심한 축에 속했다. 경비원 아저씨, 제 차 좀 빼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아저씨, 우리 집 전구 나갔는데 갈아 끼워줄 수 있어요? 아이고, 경비원 아저씨. 쓰레기 봉투 좀 가져다 주세요. 못 움직이겠어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요구들. 윤태사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불평 한마디 없이 화를 내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일을 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그를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는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손놀림은 너무나 정확했고 그의 판단은 항상 옳았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다. 11월의 셋째 주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기 시작했다.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 사람들은 본격적인 겨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랜드힐 레지던스의 입주민들도 난방을 최대로 올리고 따뜻한 실내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왜 이렇게 추워? 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몸을 떨었다. 분명 난방을 최대로 올려놨는데 집안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보일러 조절기를 확인했다. 28도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실제 온도는 18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뭐야, 고장 난 거야? 그녀는 짜증스럽게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통화 중이라는 신호음만 계속 들렸다. 다른 집에서도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실제로 그랜드힐 레지던스 전체가 난리였다. 어동, 비동할 것 없이 모든 세대에서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관리실 전화는 불이 났고 입주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메시지로 도배됐다. 난방이 안 돼요. 애들이 추워서 떨고 있어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관리비는 엄청 받아가면서 당장 보일러 업체 불러서 고치세요. 관리소장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즉시 보일러 전문 업체에 연락을 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지금 확인해 봤는데 이건 보일러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 전체 난방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중앙 배관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거 큰일입니다. 설계 도면 없이는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설계 도면이요? 네, 이 아파트 준공된 지 10년 넘었잖아요. 지하 배관 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도면 없이는 어디가 문제인지 찾기가 힘듭니다. 건설사에 연락해서 도면 받아야 해요. 관리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곧바로 건설사에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당장 도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담당자는 출장 중이었고 자료는 본사 서버에 보관되어 있었다. 빨라야 내일 오전에나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내일 오전이요? 지금 영하 5도인데 내일까지 어떡하라는 겁니까? 입주민들의 항의는 점점 거세졌다. 일부는 관리실 앞에 몰려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상황은 통제 불능이 되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제가 한번 볼까요? 차분한 목소리가 관리실 안으로 들어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윤태산이었다.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경비원 아저씨가 뭘 안다고? 누군가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윤경비님, 혹시 뭐 아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예, 대충 어디가 문제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지하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지하 기계실은 복잡한 배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미로 같은 공간이었다. 보일러 업체 직원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찾지 못해 손을 놓고 있었다. 수십 개의 밸브와 배관, 그리고 각종 계기판들.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젓고 있는 상황이었다. 윤태사는 천천히 기계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공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저없이 배관 사이를 걸어갔다. 여기입니다. 그가 멈춘 곳은 기계실 가장 안쪽, 다른 배관들에 가려진 구석진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손바닥만 한 밸브 하나가 있었다. 윤태사는 공구함에서 렌치를 꺼내 밸브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쉭!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몇 초 후 배관 속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됐습니다. 중앙 순환 밸브에 에어 포켓이 생겼던 겁니다. 이걸 제거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겁니다. 보일러 업체 직원들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관리소장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우리도 못 찾았는데. 옛날에 건설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요. 이런 배관 구조는 익숙합니다. 윤태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손놀림을 자세히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다. 저것은 단순히 일한 적이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이 직접 설계한 사람처럼 모든 배관의 위치와
구조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리고 이 밸브 말고도 윤태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기계실의 다른 구역으로 이동해 또 다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냈다. 여기 압력 조절기, 설정값이 잘못됐습니다. 겨울철에는 2.5바로 맞춰야 하는데 2.0으로 되어 있네요. 이쪽 배관 연결부 약간 느슨해졌습니다. 조이지 않으면 나중에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기 저 계기판 센서 하나가 고장 났습니다. 교체하셔야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확했다. 보일러 업체 직원들은 그저 그의 지시를 받아 적기에 바빴다. 전문가인 자신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이 경비원이 누구인지 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30분 후 아파트 전체에 난방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입주민들의 휴대폰에 관리실에서 보낸 문자가 도착했다. 난방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다음 날 아침 입주민 카카오톡 단체방은 또다시 뜨거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평이 아니었다. 어제 난방 고친 거 경비원 아저씨가 했대요. 진짜요? 경비원이? 네, 저희 남편이 그때 지하에 있었는데 직접 봤대요. 전문가들도 못 찾던 걸 5분 만에 찾아냈대요. 헐, 그냥 경비원이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던데요.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해요. 너무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관심이 윤태산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투명인간 취급하던 경비원이 갑자기 주목의 대상이 된 것이었다. 일부 입주민들은 윤태산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가 평소에 하던 일들을 떠올려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그는 승강기 회사 직원이 오기도 전에 응급조치를 완벽하게 해냈다. CCTV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IT 업체를 부르지 않고 직접 해결했다. 심지어 주차장 자동차 충돌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 직원보다 더 정확하게 과실 비율을 판단해냈다. 그분 진짜 뭐 하시던 분일까요? 글쎄요, 근데 왜 경비원을 하고 계신 거죠? 의심은 조금씩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궁금증으로 변했다. 한편 가영은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경비원이 실은 대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에이, 설마.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 그녀는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아파트 정문 자동문이 고장났다. 문이 열린 채로 닫히지 않아 겨울 찬바람이 로비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다. 관리실에서는 즉시 수리업체를 불렀지만 토요일 오후라 출동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내일 오전에나 갈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 상태로 있으라고요? 입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로비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추워서 떨고 있었다. 윤태산이 다가왔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는 자동문 제어 패널을 열었다. 복잡한 전기 회로와 기판들이 드러났다. 일반인이라면 쳐다볼 엄두도 못 낼 복잡한 구조였다. 윤태산은 멀티미터를 꺼내 회로를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숙련된 전기기사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능숙했다. 센서 모듈이 문제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는 경비실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왔다. 예비 부품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부품은 정확히 필요한 것이었다. 마치 미리 알고 준비해둔 것처럼. 10분 후 자동문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구경하던 입주민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박수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경외감과 의심이 뒤섞인 시선. 대체 저분이 누구시지? 경비원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 혹시 뭔가 숨기고 계신 거 아닐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SNS에는 윤태산의 이야기가 올라왔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진짜 신기함. 못하는 게 없음. 혹시 재벌 2세 아님? 키읔키읔키읔. 그것은 농담처럼 시작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농담은 곧 현실이 될 운명이었다. 1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다. 윤태사는 여전히 경비실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일부 입주민들은 그에게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경비님,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건설 쪽에서 일하셨다면서요? 어느 회사셨어요? 실례지만 왜 경비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실력이면 더 좋은 데 가실 수 있을 텐데. 윤태사는 그때마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피했다. 그냥 편한 게 좋아서요. 나이 들어서는 조용한 게 좋습니다. 옛날 일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언제나 모호했다. 그리고 그 모호함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했다. 한편 관리실에서는 조용히 그의 신원을 조회하기 시작했다. 입사할 때 제출한 이력서를 다시 꺼내봤다. 거기에는 간단한 경력만 적혀 있었다. 건설 현장 근무 30년. 마지막 직장 대성건설 현장 소장. 관리소장은 대성건설에 전화를 걸어봤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이상했다. 윤태산이요? 저희 회사에 그런 이름의 직원은 없었는데요. 현장 소장으로 계셨다고 하던데요. 기록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와 혼동하신 거 아닌가요? 전화를 끄는 관리소장의 표정이 굳었다. 뭔가 이상했다. 경력이 조작된 것일까? 아니면 그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몇몇 건설업계 지인들에게 윤태산이라는 이름을 수소문해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얻었다. 윤태산? 그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잠깐, 혹시 윤태산 회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태산 회장님이요? 태산건설 그룹 말입니다. 아, 물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한국 건설업계의 전설이죠. 그분이 직접 설계하고 감독한 건물들이 관리소장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태산건설그룹. 그 이름은 그도 알고 있었다. 30년 전 한국 건설업계를 주름잡던 거대 기업. 수많은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던 그 회사. 그리고 그 회사의 창립자이자 전 회장. 윤태산. 설마 그 윤태산이 우리 아파트 경비원? 관리소장은 손이 떨렸다. 그는 급히 컴퓨터를 켜서 검색을 시작했다. 태산건설그룹 윤태산 회장. 검색 결과가 나왔다. 30년 전 신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30년 전의 사진이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똑같았다. 경비실에 앉아 있는 그 남자. 윤태산. 관리소장은 숨이 막혔다. 관리소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다. 그리고 알게 된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윤태산. 태산건설그룹의 창립자이자 전 회장. 30년 전 한국 건설업계를 주름잡던 인물. 그가 설계하고 감독한 건물들은 수십 개에 달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이곳. 그랜드힐 레지던스. 이 아파트는
태산건설그룹의 마지막 프로젝트였다. 윤태산 회장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모든 시공 과정을 감독했던 건물. 그가 은퇴하기 직전에 완성한 그의 필생의 역작. 그러니까 저분이 이 아파트를 지은 사람? 관리소장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지은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니.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윤태산 회장은 10년 전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다. 회사 경영권은 아들에게 넘기고 자신은 대중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왜 갑자기 은퇴했는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6개월 전, 그는 그랜드힐 레지던스의 경비원으로 나타났다. 대체 왜? 관리소장은 이해할 수 없었다. 억만장자가 왜 경비원 일을 하는 것인지, 자신이 지은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이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입주민 카카오톡 단체방에 폭탄이 떨어졌다. 긴급 공지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소장이 올린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30년 전 신문 기사 사진이 첨부되었다. 정장을 입고 건물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글자. 태산건설그룹 윤태산 회장, 그랜드힐 레지던스 준공식에서. 단체방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경비원 아저씨가 회장님? 말도 안 돼. 장난치시는 거죠? 사진 보세요. 똑같잖아요. 미쳤다, 진짜? 우리 아파트를 지은 사람이 경비원으로 있었다고? 입주민들은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즉시 경비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윤태사는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있을 뿐이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몰려든 입주민들은 경비실 앞에서 멈칫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동안 자신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다. 반말, 무시, 함부로 던진 요구들. 저희가 몰라 배웠습니다. 한 입주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태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있었다. 몰라보실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경비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이시잖아요. 옛날 일입니다. 지금은 이 아파트를 지키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입주민들은 숨이 막혔다. 소문은 삽시간에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날 저녁 거의 모든 입주민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충격에 빠졌다. 특히 가영은 그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았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생히 기억났다. 반말, 명령조, 무시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 회장님, 자신이 지은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 그런 분을 자신은. 나 진짜 큰일 났어. 가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다음 날부터 아파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입주민들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다. 경비님, 아니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어제 늦게까지 고생하셨어요. 이거 제가 준비한 건데 드세요. 회장님, 저희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경비실 앞에는 선물과 음식들이 쌓여갔다. 고급 과일 바구니, 한우 세트, 비싼 건강식품들. 입주민들은 앞다투어 자신의 미안함을 표현하려 했다. 하지만 윤태사는 모든 선물을 정중히 거절했다.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경비원으로서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냥 윤경비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이 아파트 사람입니다.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조용했고 겸손했다.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가영은 경비실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다른 입주민들이 윤태산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녀는 자책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다. 곧 있을 상견례 생각이 났다. 남자친구 윤재민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에서 혹시 이 이야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만약 재민이 부모님이 이 동네 사람이라면? 하지만 그녀는 걱정을 애써 떨쳐냈다. 재민이 부모님은 청담동에 산다고 했다. 이 아파트와는 관계없을 것이다. 설마 무슨 연결고리가 있겠는가? 며칠이 지났다. 아파트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입주민들은 윤태산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을 배워갔다. 과도한 예우도 무시도 아닌 적절한 존중. 그리고 윤태산도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는 여전히 경비실에서 자신의 일을 했다. 출입자를 확인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다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의 일을 방해하지 않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한 입주민이 윤태산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회장님, 실례지만 왜 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윤태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아파트 유리창에 반사되어 붉게 빛나고 있었다. 이 건물은 제가 마지막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제 인생을 쏟아부은 곳이죠. 그래서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직접 이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이 아니라 경비원이라는 모습으로 있을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진짜 모습을요. 입주민은 숨이 막혔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윤태산은 그동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지, 누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지. 사람은 지위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으로 평가받아야 하죠. 윤태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11월 30일 토요일 저녁, 가영은 거울 앞에서 몇 번째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오늘은 남자친구 윤재민의 부모님과 처음 만나는 날이었다. 상견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였다. 진정해, 박가영. 잘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재민은 좋은 사람이었다. 대기업 임원이었고 집안도 좋았다. 청담동에 사신다는 부모님도 분명 훌륭한 분들일 것이다. 저녁 7시. 그녀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재민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가영아, 여기. 재민아. 부모님은 곧 오실 거야. 아버지가 일이 좀 늦어지셔서. 둘은 룸으로 들어갔다. 넓고 우아한 공간이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영은 긴장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긴장하지 마.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들이야. 응, 알아. 시간이 흘렀다. 7시 30분. 그리고 드디어 문이 열렸다. 재민아, 미안하다. 늦었구나.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아하고 품이 있는 모습의 여성이 들어왔다. 재민의 어머니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가영은 벌떡 일어나 인사했다. 재민의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이고, 이쁜 아가씨. 재민이가 얘기 많이 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야말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분위기는 좋았다. 재민의 어머니는 친절했고 대화도 잘 통했다. 가영은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아직 오지 않았다. 재민의 아버지. 아버지는 언제 오시는데? 곧 오실 거야. 아까 전화 받았어. 몇 분 후 다시 문이 열렸다. 미안하오. 교통이 막혀서.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 가영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경비원 유니폼은 아니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윤태산, 그랜드힐 레지던스의 경비원. 아니, 태산건설그룹의 전 회장.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가영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갔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윤태산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없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박가영 씨 맞죠?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네네. 가영은 간신히 대답했다. 그녀의 무릎이 후들거렸다. 재민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밝게 말했다. 아버지, 가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알고 있다. 윤태사는 자리에 앉았다. 가영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야 했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의 눈을 마주할 수가 없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재민과 어머니는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가영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가영 씨, 어디 사세요? 윤태산이 조용히 물었다. 가영은 몸을 떨었다. 그 그랜드힐 레지던스요. 아, 그렇군요. 좋은 곳이죠. 제가 잘 아는 곳입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가영은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잘 아는 곳. 당연했다. 그가 직접 지은 곳이니까. 혹시 경비원 윤경비님 아세요? 재민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윤경비? 네, 그 아파트에 계신다는 경비원분인데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시래요. 가영이한테 들었어요. 가영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재민은 모르고 하는 말이었지만 그것은 최악의 타이밍이었다. 윤태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알죠. 잘 압니다. 정말요? 신기하네. 아버지도 건설업계 계셨으니까 아실 수도 있겠네요. 재민은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가영은 알았다. 윤태산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저녁 식사는 지옥 같았다. 가영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했다.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고 재민의 어머니가 긴장을 많이 하나 보네요라고 이해해 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잠깐의 휴식 시간이 있었다. 재민과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가영과 윤태산만 남게 되었다.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가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박가영 씨. 윤태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영은 몸을 움찔했다. 네. 저를 보세요. 가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윤태산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예상과 달랐다. 화가 나 있지 않았다. 실망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깊었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깊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무엇이 죄송한가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회장님이신 줄도 모르고. 아니,
윤태산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회장인 줄 몰라서 무례했던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경비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례했다는 겁니다. 가영은 숨이 막혔다. 그의 말은 정확히 핵심을 찔렀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지위를 보나요?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보나요? 가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분명히 지위를 봤다. 경비원이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윤태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가영 씨,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부끄러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킬 겁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재민은 가영의 붉어진 눈을 보고 놀랐다. 가영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감동해서. 가영은 얼버무렸다. 재민은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저녁 자리는 그렇게 끝났다. 헤어질 때 재민의 어머니가 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네, 감사합니다. 가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태산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 속에 담긴 의미를 가영은 알 수 있었다. 용서가 아니었다. 아직 그녀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는 일이었다. 그것은 기회였다. 변화할 수 있는 기회.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가영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늘 밤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밤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밤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지위로 대우를 달리하고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 나는 정말 최악이었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변해야 한다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일요일, 가영은 일찍 일어났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밤새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녀는 백화점으로 향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선물을 샀다. 고급 선물이 아니었다. 윤태산이 거절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조그만 편지지와 펜을 샀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윤태산 회장님께, 저는 그랜드힐 레지던스 304호에 사는 박가영입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례하고 오만했는지 어제 깨달았습니다. 아니, 사실 어제 처음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회장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슴 깊이 느낀 것은 어제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제가 회장님을 경비원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직업으로, 지위로,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비겁하고 저급한 행동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사과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겠습니다. 진심으로요. 더 이상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회장님이 주신 교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가영 올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깨달음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경비실로 향했다. 일요일 아침 아파트는 조용했다.
경비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윤태산의 목소리. 가영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윤태산은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영 씨, 회장님 아니 윤경비님. 가영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윤태산이 미소 지었다. 윤경비라고 부르세요. 저는 여기서는 경비원입니다. 네, 윤경비님. 가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다. 이것을 받아주세요. 제 진심입니다. 윤태산은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가영은 그 앞에 서서 기다렸다.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편지를 다 읽은 윤태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가영 씨, 앉으세요. 네. 가영은 경비실 의자에 앉았다. 윤태산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좋은 편지입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려고 한다는 것도 믿습니다. 윤태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가 왜 이곳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지 아십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을 보고 싶으셨다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윤태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저는 평생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장이었고 사람들은 저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존경한 것은 저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지위였습니다. 제 돈이었습니다. 제 권력이었습니다. 가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까? 저라는 사람 자체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경비원이 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만 본다는 것을. 하지만 윤태산은 가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일부는 달랐습니다. 제가 경비원이든 회장이든 상관없이 항상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입니다. 가영은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영 씨, 윤태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지금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변하면 됩니다. 정말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다면요. 윤태산은 일어나서 창문으로 다가갔다. 제 아들 재민이는 좋은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저처럼 높은 곳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했습니다. 그 아이가 만나는 사람이 진짜를 볼 수 있는 사람인지. 가영은 깨달았다. 윤태산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재민이가 자신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일부러 시험한 것이다. 저는 시험에 떨어졌군요. 아니, 윤태산이 고개를 저었다.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입니다. 당신이 정말 변할 수 있는지 그것이 진짜 시험입니다. 가영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하는 모습을요. 기대하겠습니다. 가영이 경비실을 나설 때 윤태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가영 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네. 사람을 알아보는 건 겉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말은 가영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그날 이후 가영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다. 경비실을 지나갈 때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 택배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청소하시는 분들께 미소 짓는 것.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어느 날 그녀는 아파트 청소 아주머니가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다.
예전의 가영이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에요. 같이 들어요. 가영은 명품 가방을 내려놓고 쓰레기 봉투를 함께 들었다. 청소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아가씨 옷 더러워져요. 괜찮아요. 빨면 돼요. 그 작은 행동이었지만 청소 아주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이 아파트에서 자신을 사람 취급해주는 입주민이 얼마나 드문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항상 도도하고 까칠하기로 유명했던 304호 박가영이 변했다는 소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했다. 어느 날 저녁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영은 노부부를 만났다. 그들은 큰 짐을 들고 있었다. 가영은 자연스럽게 도움을 제안했다. 할아버지,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무거워 보이세요. 가영이 짐을 들려고 하자 할머니가 놀란 듯 말했다. 아니, 아가씨. 304호 사시는 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머, 아가씨가.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가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얼마나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예전에는 제가 많이 못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노부부는 감동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엘리베이터가 그들의 층에 도착하자 할아버지가 가영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 고마워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야. 중요한 건 깨닫는 거지. 아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가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시간이 흘렀다. 12월이 되었다. 가영의 변화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아파트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녀의 진심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경비실 앞을 지나가던 가영에게 윤태산이 말을 걸었다. 가영 씨, 네, 윤경비님. 많이 변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진심이 보입니다. 윤태산은 미소 지었다. 재민이도 말하더군요. 가영 씨가 많이 달라졌다고, 더 예뻐졌다고. 가영은 얼굴이 빨개졌다. 재민이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을 보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그 말에 가영은 고개를 들었다. 윤태산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인정이 담겨 있었다. 인정하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현재는 아름답습니다. 가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꼭 재민이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믿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그랜드힐 레지던스는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입주민들은 저마다 따뜻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가영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재민이와 함께 윤태산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저녁 7시 고급 레스토랑의 큰 룸. 윤태산 부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방 안에는 가영과 재민뿐만 아니라 그랜드힐 레지던스의 경비원들, 청소 아주머니들, 관리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이게 윤태산은 가영을 바라보았다. 가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을 알아보는 건 겉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저는 그동안 겉만 봤어요. 이분들의 마음을 보지 못했죠.
그녀는 한 명 한 명을 소개했다. 이분은 김 아주머니세요. 매일 아침 5시에 나와서 아파트를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이분은 이경비님이세요. 밤새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이분은 박 주임님이세요. 항상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분께 짜증만 냈어요. 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이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사과하기 위해서예요.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게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청소 아주머니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경비원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윤태산이 천천히 박수를 쳤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박수를 쳤다. 저녁 식사는 따뜻하고 즐거웠다. 지위의 높낮이는 없었다. 모두가 평등했고 모두가 서로를 존중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갔다. 식사가 끝날 무렵 윤태산이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이 아파트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이 아파트를 지키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매일 청소하고 경비하고 관리하는 여러분이 없다면 이 아파트는 그저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일은 존귀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경비원들과 청소 아주머니들은 눈물을 닦았다. 그들은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오늘 박가영 씨가 보여준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윤태사는 가영을 바라보았다. 가영 씨, 당신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가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재민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윤태사는 재민을 바라보았다. 재민아, 너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을 놓치지 마라. 내 아버지,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재민은 가영의 손을 꽉 잡았다.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이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다음해 12월, 그랜드힐 레지던스는 또다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작년과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경비실 앞에는 입주민들이 직접 만든 작은 휴게 공간이 생겼다. 경비원들이 쉴 수 있는 소파와 커피 머신, 그리고 감사의 메시지들이 가득한 게시판. 항상 고생하십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메모지들이 가득했다. 입주민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가영이 있었다. 그녀는 입주민 대표가 되어 함께하는 그랜드힐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매달 한 번씩 입주민들과 관리 직원들이 함께 모여 차를 마시고 대화하는 자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가영의 진심이 전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랜드힐 레지던스는 변했다. 단순히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진짜 공동체가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 인사했고, 서로 돕고, 서로 존중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윤태사는 경비실에서 나와 아파트를 천천히 걸었다. 1년 전과 똑같은 날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윤경비님, 메리 크리스마스. 윤경비님, 이거 드세요.
지나가는 입주민들이 그에게 인사하고 작은 선물들을 건넸다. 그는 미소 지으며 받았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는 큰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봤다. 가영이 중심에 서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올해 우리 아파트가 모은 성금으로 독거노인 분들께 난방비를 지원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봉사활동도 계획하고 있어요. 함께 해주실 분? 많은 손이 올라갔다. 1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윤태사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재민이 그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가영이 대단하죠? 그렇구나. 정말 대단하다.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아니다. 가영 씨가 운이 좋은 거야. 변화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재민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래. 왜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경비원으로 계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윤태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재민아, 사람의 진짜 모습은 편안할 때 나온다. 상대가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할 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나오는 게 진짜 인간성이지. 그래서 시험하신 건가요? 시험이라기보다는 기회를 준 거다. 진짜 모습을 볼 기회. 그리고 변화할 기회. 윤태사는 아들을 바라봤다. 너도 마찬가지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라는 사람을 보는지 아니면 내 집안을 보는지 알아야 한다. 가영이는 처음에는 겁만 봤지. 하지만 깨달았고 변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해가 돼요.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사셨는지. 사람은 높은 곳에 있으면 진실을 보기 어렵다. 가끔은 내려와야 해. 그래야 진짜가 보인다. 두 사람은 조용히 가영을 바라봤다. 그녀는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1년 전에 도도하고 오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버지, 응? 저도 배울게요. 아버지처럼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윤태사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는 이미 좋은 사람이야.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된다. 2년이 흘렀다. 겨울의 어느 토요일 오후, 그랜드힐 레지던스 로비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윤태산의 공식 퇴임식. 그는 정확히 2년 6개월 동안 경비원으로 일했다. 그리고 오늘 그 일을 마무리하는 날이었다. 단상 위에 윤태산이 섰다. 그는 더 이상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의 첫마디에 로비는 조용해졌다. 저는 이곳에서 2년 반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이곳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삶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우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가장 큰 배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진짜 좋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겉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들, 지위가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봤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깨달음이 있다면, 용기가 있다면 누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의 시선이 가영에게 향했다. 가영은 재민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약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박가영 씨. 가영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이 보여준 변화는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은 이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가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윤태사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겉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청소부든 경비원이든 회장이든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그렇게 대합시다. 겉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의 말이 끝나자 로비는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인사를 나눴다. 감사를 표했다. 가영도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깊게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가영 씨. 당신 스스로 변한 겁니다. 저는 단지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윤태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변화의 기회를.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약속드릴게요. 재민이 다가와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고생이 아니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 저도 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재민아.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행사가 끝난 후 윤태사는 마지막으로 경비실을 찾았다. 그가 2년 반 동안 머물렀던 작은 공간.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좋은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도 그리고 변화한 사람들도. 책상 위에는 입주민들이 남긴 메시지 카드들이 쌓여 있었다. 윤경비님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존경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는 한 장 한 장 읽으며 미소 지었다. 마지막 카드는 가영의 것이었다. 윤태산 회장님께 2년 전 오늘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만하고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했고 약자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겉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 교훈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겉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영원히 감사드리며. 박가영 올림. 추신 내년 봄 재민이와 결혼합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 함께 계셔야 하니까요. 윤태사는 카드를 가슴에 품었다.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경비실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밖으로 나오니 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석양빛이 아파트를 물들였다. 그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이 아파트, 그리고 그가 2년 반 동안 지킨 이곳. 이제는 정말 떠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기뻤다. 자신의 역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진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
가영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변화했다는 것. 그것이 그가 이곳에서 얻은 가장 큰 보상이었다. 윤태사는 천천히 아파트를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씨앗은 계속 자라나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듬해 4월,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봄날. 서울의 한 웨딩홀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오늘은 윤재민과 박가영의 결혼식. 하객들이 하나둘씩 입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다. 고급 양복을 입은 재벌들과 기업인들 사이로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 청소 아주머니들, 관리 직원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랜드힐 레지던스의 사람들이었다. 여기 앉으세요, 김 아주머니. 아니, 제가 이런 자리에.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제게 중요한 분이세요. 당연히 여기 앉으셔야죠. 가영이 직접 나와서 그들을 VIP석으로 안내했다. 경비원들과 청소 아주머니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닦았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웅장한 음악이 흐르고 가영이 입장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하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그녀의 얼굴에 담긴 미소였다. 진심 어린 행복한 미소. 3년 전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겉모습만 화려했던 그녀는 이제 내면까지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버질로드를 걸으며 그녀는 하객들을 둘러봤다. 모든 사람이 미소 지으며 축하해주고 있었다. 특히 경비원 아주머니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리고 맨 앞자리, 신랑 측 부모님 자리에 윤태산 부부가 앉아 있었다. 윤태산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가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가영이 단상에 올라 재민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주례를 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윤태산이었다. 신랑 신부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것은 겉모습이 비슷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영은 눈물을 닦았다. 신부 가영 씨, 윤태산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지난 3년 동안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겉만 보던 사람에서 마음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만함을 버리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가영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신랑 재민. 윤태사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 진짜 보석을 찾은 거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눈부시게 빛나는 보석. 이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너도 계속 배워라. 사람을 겉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법을. 네, 아버지. 재민의 목소리도 떨렸다. 윤태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겉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직업도 지위도 재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서로의 진심을 보고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의 말이 끝나자 홀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이제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서약을 하십시오. 재민이 먼저 말했다. 가영아, 나는 너를 만나 정말 행복해. 내가 보여준 변화와 성장이 나를 감동시켰어. 나도 너처럼 계속 성장하고 싶어. 평생 너를 사랑하고 존중할게. 이제 가영의 차례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재민아, 그리고 여러분. 그녀는 모든 하객을 둘러보았다. 저는 3년 전 최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만하고 무례하고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하지만 한 분을 만나 변했습니다. 그녀는 윤태산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아니, 이제는 아버님이라 불러야겠죠.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겉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 교훈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경비원이든 청소 아주머니든 회장이든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경비원들과 청소 아주머니들이 눈물을 닦았다. 재민아,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할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줄게. 사람을 겉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라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그것이 내가 아버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야. 홀 안이 박수로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주례사가 끝나고 패백 시간이 되었다. 가영은 윤태산 앞에 앉아 큰 절을 올렸다. 아버님,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윤태산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가영아, 잘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네, 좋은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전부야. 네, 아버님,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윤태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진심으로. 그 말에 가영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10년이 흘렀다. 그랜드힐 레지던스는 여전히 서울의 명품 아파트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유명했다. 가장 따뜻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곳. 가영과 재민은 이제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있었다. 7살 딸과 5살 아들. 어느 토요일 오후 가영은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딸이 경비실을 가리키며 물었다. 새로 부임한 젊은 경비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가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분은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시는 경비원 아저씨야. 아, 그럼 인사해야 돼? 당연하지. 가서 인사하자. 새 모녀는 경비실로 다가갔다. 경비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다. 경비원은 놀란 듯 웃으며 답했다. 어머, 안녕하세요. 어쩜 이렇게 예쁜 아가들이. 고생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가영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경비원은 감동한 표정이었다. 아니에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분은 많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가영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얘들아, 경비원 아저씨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정말 중요한 분이야. 항상 존중하고 감사해야 해. 알았지? 네, 엄마. 아이들이 힘차게 대답했다. 경비실을 나서며 딸이 물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착해? 가영은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다. 엄마는 옛날에 착하지 않았어. 오히려 아주 나쁜 사람이었지. 진짜? 응.
엄마는 사람들을 겉으로만 봤어. 경비원 아저씨 같은 분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지.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 사람을 알아보는 건 겉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할아버지가? 응. 너희 할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셔. 엄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어. 가영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얘들아, 너희도 꼭 기억해.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을 보지 마. 그 사람의 마음을 봐. 직업이 뭐든 돈이 많든 적든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야. 알겠어, 엄마. 아이들이 밝게 웃었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다. 윤태산의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다. 윤태산은 이제 7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할아버지, 오늘 경비원 아저씨한테 인사했어요. 손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윤태산은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구나. 그렇게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해. 엄마가 그러는데요.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가르쳐 줬대요. 그래. 윤태산은 가영을 바라봤다. 가영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아버님, 저는 평생 감사할 거예요. 아버님이 저를 바꿔주셔서 내가 바꾼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변한 거지. 아니에요. 아버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윤태산은 고개를 저었다. 가영아, 기회는 언제나 있어. 문제는 그 기회를 알아보느냐 마느냐야. 너는 알아봤고 잡았어. 그게 내 힘이야. 식사 후 윤태산은 발코니로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재민이 그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생각하세요? 옛날 생각을 좀 했지. 경비원으로 계실 때요? 응. 그때가 참 의미 있었어. 재민은 아버지 옆에 섰다. 아버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래. 후회는 안 하세요? 그렇게 숨어 계시고 무시당하고. 윤태사는 웃었다. 후회? 전혀.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었어. 왜요? 진짜를 봤으니까. 사람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잖아. 가영이를 말이야. 윤태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재민아,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 너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가영이와 함께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잖아.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조용히 야경을 바라봤다.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가영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왕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겉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가영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윤태사는 미소 지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제 완전히 자라나 큰 나무가 되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가치. 사람을 겉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었다. 그날 밤 가영은 일기를 썼다. 아니, 편지였다. 미래의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남기는 편지.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너희가 절대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야. 엄마는 옛날에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했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했지. 엄마는 오만했고 무례했어. 하지만 너희 할아버지께서 엄마를 변화시켜 주셨어.
할아버지는 경비원으로 변장하셔서 엄마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겉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 한 문장이 엄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 엄마는 깨달았어. 경비원이든 청소부든 회장이든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직업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너희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마. 그 사람의 마음을 봐. 진심을 봐. 돈이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지야. 그리고 절대 잊지 마.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청소하는 사람도, 경비하는 사람도, 음식 배달하는 사람도 모두 너희만큼이나 소중한 사람들이야. 그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존중해. 그것이 진정한 교양이고 진정한 인격이야. 엄마는 너희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것이 할아버지께서 엄마에게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이고 엄마가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가치야. 사랑해, 나의 아이들. 그리고 기억해.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겉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영원히 사랑하는 엄마가. 가영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10년 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변화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었다. 재민이 방으로 들어왔다. 뭐해? 편지 썼어. 아이들에게. 무슨 내용인데? 가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겉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 재민은 그녀를 껴안았다. 당신은 정말 변했어. 아니, 진짜 모습을 찾았어. 당신 아버님 덕분이지. 아니야. 당신 자신의 힘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포옹했다. 그날 밤 그랜드힐 레지던스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곳. 그것이 진정한 집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사람에서 시작되었다. 경비원으로 위장했던 회장. 윤태산. 그가 뿌린 씨앗은 이제 숲이 되었고 그 숲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다. 직업도 지위도 재산도 아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경비원이든 청소부든 회장이든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다.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반대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우리는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든다. 가영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우리는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 오만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변화하는 것이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기억하라.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겉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것이 윤태산 회장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 여러분이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직업이나 외모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식당 직원에게, 택배 기사에게, 청소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정중하게 대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진짜 인격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양이고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여러분도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